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75년 동안 찾은 단 하나의 답. 시작하며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행복한 걸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마음 한켠은 자꾸만 어딘가 허전합니다. 돈을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오직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정작 행복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행복을 가장 열심히 쫓을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그냥 한번 던지고 끝낸 게 아니라 무려 75년 동안 계속 추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입니다. 1. 인생을 통째로 관찰한 연구. 이 연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68명의 남학생을 선발해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단순히 설문 몇 번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2년마다 인터뷰를 하고 건강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 관계와 직업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꿈, 중년의 선택, 노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젊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쯤 되니까 결국 사람이 남더군요. 이 연구는 그 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 아닙니다. 연구를 이끈 베일런트 교수는 75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서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Happiness is love. 풀 스탑. 행복은 사랑이다. 그게 전부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면서도 못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일런트가 말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태도입니다. 습관이고요. 3.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키워가는 능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같은 상황입니다. 비 오는 날 버스가 늦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왜 맨날 이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 오니까 커피 한 잔 생각나네. 오늘 저녁은 따뜻한 국물이 땡기겠다. 상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단 하나, 마음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어진 삶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죠. 사람에게 순간에 심지어 불편한 상황에도 온기를 건네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4. 고통을 다루는 방식.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베일런트의 연구에 참여한 268명 중 단 한 명도 시련 없이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남을 탓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이해하려 하고 다시 연결하려 했습니다. 즉, 유머와 이타적 행위와 감정의 승화로 이어가기도 하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 즉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보호막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남에게 퍼붓거나 아예 없는 척합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유머로 바꾸고 의미로 바꾸고 성장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기제의 핵심입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같은 역경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생 최고의 자산으로 만듭니다.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5. 놀 줄 아는 사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잘 놉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웃을 줄 알고 여유를 만들 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은 게 언제였나요? 아무 걱정 없이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였나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고 느낀 게 언제였나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뿐인 야성적이고 소중한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즐기자. 그런데 그 나중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하다 막상 나중이 오면 즐기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해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찾아냅니다. 그게 커피 한 잔이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든 친한 친구와 나누는 짧은 통화든 말이죠. 그래서 베일런트는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습관이다 라고요. 6. 일의 의미. 행복한 사람들도 일은 합니다. 힘들게 일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역할이고 내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돌을 쌓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돌을 쌓고 있잖소.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똑같은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각자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입니다. 내일이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사람은 힘든 날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7. 결국 남는 것.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벌 걸, 더 출세할 걸,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놓쳤을까?
그때 조금만 더 함께 있을 걸 이렇게 말입니다. 미국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백 명의 환자들과 대화하며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죠.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연락하고 지낼 걸 그랬어요.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따뜻하게 안아줬던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던 그 눈빛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채우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8. 외로움의 진짜 무게.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망칩니다. 심지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말합니다. 관계의 질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일찍 건강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하고 이해받아야 하고 나눠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이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는 걸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말이죠. 9.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라고 자문자답 해보세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스쳐 지나치던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먼저 웃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가족과 밥을 먹으며 핸드폰 대신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마치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공의 끝에도 없고 돈의 끝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함께 웃는 순간,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복입니다.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요. 행복의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75년간의 연구가 찾아낸 그 단 하나의 탑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오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순간이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진정코 작은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그 순간들이 쌓여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